경제신문을 읽어줘.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목차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 서울 아파트 경매 찬바람 10건 중 2건만 주인 찾아. 4월 아파트 낙찰률 20%, 전년 동기 3분의 1에 불과. 낙찰가율도 부진 이어져. 정부의 일산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거래량이 늘고 가격 하락이 줄어들고 있지만 경매 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선행지표로 평가받는 경매 시장에서 부진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 옥션에 따르면 지난 4월 진행된 서울 아파트 경매 115건 중 낙찰자를 찾은 물건은 23건에 불과하다. 낙찰률은 20%다. 통상 경매시장은 매매시장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인식된다.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참여해 보통의 수요자보다 더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매시장 낙찰가가 낮게 유지되는 것은 여전히 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가 많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유지되고 있고 금리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인천이나 일부 지방에서 낙찰가율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부동산 단기는 아파트 청약, 장기는 재건축이 유망. 전세 불안이 매매 흔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봐야. 고종환 원장, 그 다음에 김규정 소장은 청담 반포동 청약에 관심, 광명 성남도 도전해 볼만. 박합수 교수는 목동, 상계동, 분당, 일산 등 10년 내다본다면 재건축. 머니쇼에 나온 내용입니다. 서울 머니쇼는 2013년부터 23년까지 거의 10년간 1년을 제외하고 다 참여를 했는데요. 일단 머니쇼에 나왔던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고종환 원장부터 전세 시장이 움직이면 대개 1, 2분기 이후 매매 시장으로 영향이 온다며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 가격 추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규정 소장은 전세가율,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60%까지 올라가야 시장이 회복할 재력을 지니는데 지금 상태는 그렇지 않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8%로 2011년 12월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매매 거래도 지난해 말보다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본격적인 회복이 아니라는 주장이 많았다. 김 소장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한 달에 2천에서 3천 건이라며 평년 수준 5천에서 6천 건의 80%까지는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 머니쇼에서 제시된 집값 반등의 또 다른 전제 조건은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전세값 상승, 전세값 반등, 미분양 감소다. 전국 미분양은 작년 12월 17,710가구에서 급증해 올해 3월엔 72,000가구로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포함하면 9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 강남역에 강남 아르젠을 한 3억 천에 샀었는데 그거는 1년 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때 시세는 3억 천에 매입을 해서 3억 2천에 팔았는데 1년 만에 월세는 뭐 보증금 1000에 월 130이었습니다. 고종환 원장은 지금까지 전국 평균 미분양이 5만에서 6만 가구이고 가장 좋지 않을 때가 16만 가구라며 미분양 추이가 아래로 꺾이지 않으면 불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부동산 경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100이면 소득의 25%를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뜻이다. 가계소득과 금리, 집값을 모두 아우르는 지수로 집값의 저평가와 고평가를 판단할 수 있다. 한문도연대 전경대학원 교수는 2004년 조사 이후 서울 주택 구입 부담지수 평균은 126인데 지난해 4분기는 198.6이라고 설명했다. 지수가 200에 가까우면 소득의 50%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불황 등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으면 내년 2분기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생각한다. 조심스럽게 예측했는데 서울 핵심 진리보다 더 빠르게 올해 말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회복 형태가 U자형이나 V자형은 아닐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김 소장은 집값이 바닥을 찍어도 횡보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갈 듯하다면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완전 회복을 2025년 이후에나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부동산 흐름은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이 많았다. 고 원장은 지난해 같은 급락은 없을 가능성이 많다며 경기가 회복할 때 따라가려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청약시장을 장기적으로 재건축을 주목하라고 말했다. 김 수장은 올해 청담동과 반포동을 비롯해 방배, 잠실 등 강남권에 좋은 청약 물건이 많다며 강북권에서도 자양동이나 이문동, 수도권은 광명이나 성남 구도심, 수도권 재개발 물량을 도전해 볼 만하다고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장기 투자할 생각이라면 재건축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추천했다. 그는 강남권 말고도 목동은 목동 1단지 추천하더라고요. 상계동은 상계동 3단지 추천하고. 서울 전체가 재건축 사업 대상인데 분당, 일산 등 일개 신도시가 있어 정부가 이 사안을 해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어제 박합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신안산선은 고속철도여서 광명, 시흥을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경강선 판교에서 바로 강릉까지 1시간 20분, 인천에서 강릉까지 1시간 40분. 예. 그렇게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판교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채권 개미 4.2주 폭풍 매수 20대도 급증. 국고채발 채권 열풍 연기금 보험보다 많이 매수. 올 들어 13조 사들여. 삼성증권 20대 출연이 96배. 개인 투자용 국채 곧 발행. 주식처럼 채권 대중화 성큼. 국고 19-6이 4개월 동안 자금을 1조 5천억 원 넘게 빨아들일 정도로 인기를 모으는 것은 시장에 풀린 마지막 저금리 장기채이기 때문이다. 출발한 지난해 말 발생한 레고랜드발 자금 시장 경색이었다. 시중금리가 높아지면서 저금리 장기채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다. 다만 제로금리 시대 2019에서 20년이 지나면서 시중의 저금리 장기채 상품은 사실상 씨가 말랐다. 투자자들이 저금리 채권 중 유통량도 확보된 국고 19-6을 찾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수개월간 거둔 시세 차익을 기준으로 한 평가 수익률이 쏠쏠한 편이다. 7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9년 액면가 1만원으로 발행된 국고 19-6의 현재 유통시장 거래 가격은 7,306원이다. 국고 19-6 가격은 지난해 10월 21일 시장의 긴축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6,040원까지 하락한 바 있다. 당시 저가에 매수했다면 현재 평가 수익률은 21%다. 여기에 절세 효과도 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유예되면서 2025년까지 채권 평가 수익,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유지된다. 세 부담이 큰 자산가 입장에서 절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체감 수익률이 더 높다.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도 있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는 지난해 증시가 조정을 겪으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길 원하는 고객이 많아졌다며
해칭 차원에서 채권을 담기 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향후 금리나 경기 침체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장기채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채 투자자의 62%가 만기 20에서 30년물 장기채 투자자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투자 ETF로 TLT를 장기채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회사채 LS전선을 매입을 했습니다. 회사채 만원으로 만원으로 나왔는데 한 9,500원인가 그때 샀던 것 같고요. 이자율은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채권은 듀어레이션, 잔존 만기가 길수록 금리 수준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이다. 한 채권 투자자는 채권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결국 금리는 하락할지라고 말했다. 실물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주식 대비 안전자산이라는 인식도 한몫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국채를 매수한 고객이 증가한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5,800%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올해 서울 지역 매수 규모 상위 3개구 강남, 서초, 용산구의 국채 매입액은 5,700원에 달한다며 고객 수와 판매액이 크게 성장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채 투자를 계획 중인 개인 투자자라면 금리 혜택도 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는 개인 투자형 국채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하반기 코스피 2950 방산 우주항공 반도체 장비 주목. 수출 회복하는 하반기부터 코스피 최대 20% 반등 기대. 현금 흐름 뛰어난 기업 선별, 태양광, 친환경주 유명, 주가 과열, 2차전지는 주의. 이것도 머니쇼에서 나왔던 일이고, 한국 주식시장의 잠재력으로 봤을 때 20% 정도 상승률이 있다. 개인들의 투자 멘토 박세익, 첼슬리 투자자문 대표와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불황일 때 주식을 사들이고 호황일 때 파는 난관론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염승환 이사 같은 경우에는 한 3-4년 전에, 한 2-3년 전에 3프로TV에서 막 염승환 차장이었었는데 1년 만에 3프로에서 떠가지고 1년 만에 부장됐다가 이사까지 승진을 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이들의 정의하는 좋은 주식이란 본업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 중 신성장 동력이 뛰어난 종목이다. 근데 염승환 이사가 유니티 소프트웨어 투자를 했고, 추천을 했고, 데니머 사이언티픽도 투자 권유를 했었는데 좋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아마 수익률이 거의 한 마이너스 80에서 90%예요. 이분이 그때 DS 건설도 추천을 했고, GS 리테일도 추천을 했고, 추천한 거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는 거, 종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거. 반면 고성장에 따르는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이 선반영된 2차전지 배터리 주식에 대해서는 쉬어가는 주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대표와 염 이사는 올해는 돈을 버는 시기라며 통계적으로 한국 증시는 올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박 대표는 국내 증시 25년 중 연간 기준 주가가 하락한 건 7년밖에 되지 않는다며 코스피, 코스닥은 홀수년도에 각각 25%에서 40% 상승했다. 상반기는 코스닥, 하반기는 코스피에 투자하는 게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다고 밝혔다. 올해 코스피는 하반기 수출이 개선되며 2180에서 2800선으로 움직일 것이고 증시가 좋으면 2955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근데 바운더리를 너무 높게 잡았네. 5월에는 조정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코스닥 종목들은 현금 비중을 늘린 뒤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질 것을 기다려도 된다고 말했다. 염 이사는 미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기업 가치가 낮았던 지주사
포스코 홀딩스 LS의 주가 흐름이 올해 좋은 건 리튬, 니켈 및 해상폭력, 도시공상 등 미래 산업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며 현재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면서 신사업 가치가 뛰어난 시장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종목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승환 이사 박세익 전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좋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두 분 다 포스코 홀딩스가 좋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액션모빌보다는 구글이 좋다고 얘기를 했고, 전문가들은 미래 적정 가치가 높아질 기업을 찾기 위한 트렌드로 탈세계와 친환경 에너지, 인구 구조 변화, 기술 변화 등 네 가지를 강조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어졌고 2차전지 투자 열풍이 발생했다며 방산, 우주, 항공, 반도체 장비 테마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바두가 나왔죠. 바두. 구글에서 박 대표는 미국 시장에서 어떤 산업의 모멘텀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2020년에는 테슬라, 2023년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한 것은 전기차 AI 이슈가 미국 증시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종목 투자를 할 때 미국에서 어떤 산업 지수가 오르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한국의 수혜 업체를 확인해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나스닥에서 먼저 빠지면 한국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매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염승환 이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시엔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인 종목을 트레이딩을 할 때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율이 이후 이 종목보다 낮은 종목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사람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주식 저점 매수도 안 통한다고 말했고, 제로금리 시대에서 떨어지면 사는 공식이 맞지만 금리가 오른 지금은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보유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중국 믿을 건 금분, G2 갈등 속 반년간 쓸어 담았다. 작년 10월 이후 412만 원스 속 미 제재에 맞서 달러 보유 줄이고 세계 경기 침체 대비 선제 조치, 각국 중앙은행 금 매입 늘려 올 국제 금값 2,300달러 전망. 중국이 6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리며 전방위적인 금 사재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중국의 안전자산인 금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앞으로 금 구매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비축한 자산 중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9%, 여전히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중국 지역 수소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중국이 보유한 자산 중 금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보유자산 다원화 등 향후 금 보유량을 추가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HSBC 83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한 외환보유액 관리 등향 여론조사에서 올해 금 보유량이 증가할 것이라 답한 곳은 3분의 2 이상이었다.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면서 금 가격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시티그룹은 올해 금값이 트라이온스당 2,3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을 내다봤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투자자들이 올해 금과 기술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JP모건은 지난 주말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 줄 가능성 때문에 투자자가 금, 정보, 기술, 기업과 같은 성장주, 미국 달러 같은 통화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전했다. 대재앙적 시나리오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금 수요를 늘렸다고 말했다. 또 올해 금 글로벌 증시에서 기술주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져 2021년 최고점에 접근했다며 전반적으로 세계는 기술주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마켓 보고서는 기관 투자자는 금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소액 투자자는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선진국 요량채권 올해 반등 노려볼만 하이힐드는 조심. 스티브 브라이스 SC그룹 CIO 지역별로 경기 차별화 전망. 아시아는 성장주 투자 유망. 한국 반도체주는 중립 시각. 연준 언제 금리 인하로 갈지 전문가들 간의 의견 엇갈려. 그래서 머니쇼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올해는 국가별로 경기가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합니다. 경기가 상대적으로 괜찮을 아시아 지역에서는 성장주 투자를,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선진국 시장에서는 우량 채권 투자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오석태 한국 SG증권 본부장은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방법이 있어 중간 매체가 고용이 악화하면서 적어도 경제학 이론에서 본다면 연방준비제도는 지금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를 1.25%포인트나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금융시장은 꿈을 너무 크게 꾸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예,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